2023년 9월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흑해 남서부에서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초계함 2척을 공격하여 확실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와 함께 해상에서 자폭무인정, 드론보트의 공격을 받는 선박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의 안드리 유소우 대변인은 이에 대해 러시아 해군 함정인 세르게이 코토프가 피격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세르게이 코토프함이 공격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자폭무인정 5척을 격퇴했다고만 밝혔을 뿐 실제로 피해를 받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작년 7월 취역한 세르게이 코토프함은 76.2mm 함포와 대공 대함 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순찰과 감시, 함대 호위 등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날에는 2014년 러시아에 강제병합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항의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부를 미사일로 공격해 잠수함 1척과 상륙함 1척을 파괴하고 해군 조선소에 큰 화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해당 공격에는 영국제 장거리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가 다수의 자폭무인정과 함께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로이터는 올해 6월부터 개시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이 러시아군이 매설한 지뢰밭에 막혀 더딘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흑해를 무대로 한 양측의 싸움이 격화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해상 수출을 가능케 했던 흑해공 무력정을 지난 7월 중단한 이후 흑해함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주요 곡물 수출항을 정기적으로 폭격해 왔습니다. 제해권을 상실한 상태인 우크라이나는 이에 자폭무인정을 이용해 지난달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 인근에서 러시아 상륙함 올레네고르스키 고르냐크를 공격하는 등 비대칭 전력을 동원해 흑해함대의 압박에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새벽 크림반도 서부 예브파토리아 인근에 설치된 러시아군 방공체계를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무인기로 파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소식통은 드론으로 레이더와 안테나를 파괴해 탐지를 무력화한 다음 우크라이나제 넵튠 순항 미사일로 S-400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강력한 폭발과 함께 밤하늘의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되고 있으나 당장 진위를 확인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해 러시아군의 현지 방공체계를 파괴하고 보급선을 차단하며 러시아 흑해함대를 주변 해역에서 몰아내는 3가지 핵심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지상에서도 느리지만 완만하게 전선을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흑해 연안과 가까운 남부 전선에서는 최근 전략적 요충지인 자포리자주 로보티네를 탈환한 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육상통로 차단을 시도하고 있으며 동부 전선에서도 일부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15일 아침 공개한 보고서에서 도네츠크주 바흐무트시 인근 안드리이우카 마을을 탈환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에 상당한 병력 및 장비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드리이우카와 가까운 클리시치우카 마을에서도 부분적 성공을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전쟁 최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바흐무트는 무려 10개월에 걸친 소모전 끝에 올해 5월 러시아에 점령된 지역이다. 러시아가 13일 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약속받았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무기 조달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정상회담 당일 크림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지역을 공습하여 장거리 공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이날 미국 관리들을 인용하여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뚫고 미사일 제조 능력을 상당히 확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로 미사일 및 다른 무기 제조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지만 아르메니아와 튀르키예를 거쳐 주요 부품을 불법적으로 입수하는 방법을 통해 핵심 부품 공급망을 재건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로 인해 긴급했던 포탄 부족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연간 200만 발의 탄약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약 1000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는 등 생산량이 소모량을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은 이러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국은 무기 거래 논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북한이 보유한 구소련제 포탄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위성 및 잠수함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북러 정상회담 당일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부가 있는 크림반도 항구 도시 세바스토포의 순항미사일 10발과 해상 드론 3대로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 러시아군의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해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흑해 함대 본거지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최대 규모 공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세바스토폴 해군기지의 러시아군 대형 상륙함 한 척과 잠수함 한 척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능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크림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흑해 함대가 주둔하며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봉쇄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 장거리 무기로 700km 떨어진 곳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알자지라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동쪽 항구 도시 페오도시아 인근 변전소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알자지라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복잡성과 정체 기간을 살펴보다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과 서방 주류 언론에서는 러시아를 악마로 그리며 해당 전쟁의 책임을 러시아에게 물으며 이로 인해 전쟁을 멈추려는 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른다. 라는 책은 미국의 제국주의와 여성주의 민간단체 코드핑크의 활동가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이 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범죄적이며 파멸적인 행위로만 보지 않고 서방 국가들의 정책 실수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를 공격적으로 유도한 갈등을 강조하며 전쟁의 기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유로마이단 혁명과 미국의 지원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동투, 그리고 이에 반발한 친러시아 세력에 의한 2014년 돈바스 내전이 이 전쟁의 시작점입니다. 이후 2015년 민스크 협정으로 휴전이 이뤄지긴 했지만 정치적 해법들이 이행되지 않아 전쟁의 위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서방 세력은 민스크 협정 이행을 무시하며 러시아를 비난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등 해결보다는 위기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핑계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도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나토는 냉전 시대 미국의 안보 도구였지만 탈냉전 시대에는 미국의 패권 정책과 러시아, 중국을 주요 전략적 경쟁자로 지정하여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토 가입 여부는 주권 국가의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중은 러시아의 침략과 서방 세력의 오만과 어리석음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더 깊게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